2023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신인님을 알례를 하고 금방 조금 전에 나 일어나왔습니다. 우리 최서영 위원장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이쁜 사람이 다 예쁩니다. 방금 저게 하늘궁 에너지샵에 잠시 이제 그 도장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블루유를 만들 때에 이제 허경영 신우님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 또 이제 적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도장이 있더라고요. 도장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랬는데 가니까 이경우 우리 저게 특사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저 후쿠시마 현에 있는 그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엄청 바쁘시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맨 처음에 이경우 특사님을 만나게 될 때는 2019년도 8월 달에 그때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그 창당 대회를 할 때 그때 처음 배웠고 가끔씩 이렇게 하늘궁에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보았는데 오늘은 가까이에서 보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입춘 우수 지났잖아요. 우수 지난 지가 한 일주일 됐으니까 날씨가 좀 포근합니다.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내. 여기가 이제 명패실인데 제가 먼저 들어가고 나는 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 영성센터로 되어 있네. 여기가 이제 나하고 내 아내는 저기 저 밑에 백궁 명패실에 있고 여기 우리 동생 그리고 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또 정조 부모님 정조모님 정조부님 그리고 이제 고조부님 고조모님 여기 명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덜 따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게 여기에 이제 명패실이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다 하게 될 건데 그래 되면은 이 하늘궁에서 다 수용을 할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역에 다 영성센터가 있으니까 지역의 영성센터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 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명패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영성센터는 대체로 보면은 세들어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대체로 이제 전세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 영성센터가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그 사찰 그리고 이제 성당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왜냐하니까 기존 종교 시대는 가고 초종교 시대가 왔기 때문이고 기존 선천 종교에서 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이 땅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옛날 것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역할했던 성당이나 교회, 사찰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지역에 있는 지역 영성센터가 대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불로유로 인해 가지고 신인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을 이제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 되니까 이제 다 명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늘궁에서는 명패실이 저렇게 다 수용을 못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영성센터에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통일을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많으신 분들 한번 접견하려면은 뭐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본인 명패라든지 또 본인들의 이제 부모님 그리고 정조 부모님, 고조 부모님의 명패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때는 지역 영성센터에서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뭐 상상은 자유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2023년 2월 26일 현재의 이제 하늘궁 모습인데 변화하는 이 추세로 봐서는 정말 그 2016년도 12월 달에 내가 이 맨 처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같으면은 17, 18, 19, 20, 21, 22 한 6, 7년 전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그 저 기와집 한 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6, 7년 사이에 이렇게 막 발전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지개벽이나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6, 7년 뒤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래 보면은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요게 이 돌고개 입구가 있거든요. 요 손가락 지점 여기에 보면은 헬로우 여기가 헬로우 모텔 있잖아요. 헬로우 모텔 옆에 이래 보면은 하늘궁 직원 숙소가 있고 하늘궁 직원 숙소 옆에가 뜰 아래 그 모텔이 있어요. 그것을 인수를 하셨고 뜰 아래 모텔 바로 옆에 보면은 하늘 펜션이라고 있었는데 오늘 신인님께서 그 우리 오늘 지지자분들 회원님들이 이제 신인님을 아련하러 오셨을 때에 오늘 1시 한 반쯤 됐을 겁니다. 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1시 반쯤 됐습니다. 대략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우리 신인님을 아련하러 오신 분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하늘궁 안에 꽉 찼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제 말씀으로서 이제 이렇게 소원 같은 걸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도 하셨고 또 병이 나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신인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백궁에서 이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저 조금 전에 말한 저게 저 헬로우 모텔 옆에 보면은 뜰 아래 그 저 숙소 그 옆에 하늘 펜션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인수를 해라.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이제 인수를 하라. 그런 그 백궁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와서 신인님께서 바로 가시던가 봐요. 바로 갔는데 그 하늘 펜션 거기에 저 주인이 주무시고 있었다 그래요. 주무시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 집을 팔아라 이제 그렇게 신인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저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나쳐 버렸는데 저게 보이는 것이 스카이 모텔이 있고 스카이 모텔이 있고 저기 스카이 모텔 앞에 보면 알렉스 모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파인힐이 있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저것도 이번에 다 인수를 하셨고 요 앞 건물에 가려 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저기 있네. 계명 연수원이 있습니다. 요 뒤에는 계명산이죠. 계명산을 따가지고 계명연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인수를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넓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제 오셨네. 예. 하룻밤 주무시고. 예. 우리
김진호 위원장님 이번에 총선 때 사상에 출마하셨고 대선 때 저하고 같이 부산 서구 동구 지역에 총재님 당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 저분이 자비로 트럭을 한 대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당선은 되진 않았지만은 일단 알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김준호 위원장님. 그래서 저 하늘 펜션을 이제 인수하라는 그런 백궁에서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신인님께서 이제 바로 가셨답니다. 속전속결이에요. 바로 가셔가지고 가니까 이제 주인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팔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뭐 오늘은 안 된다 이러니까 신인님께서 뭐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늦어서 안 된다. 지금 바로 팔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10억 뭐 이런 거는 알려도 안 되겠습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그 주인이 하늘 펜션 주인이 25억 처음에는 안 판다 그랬답니다. 절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판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25억을 주면은 팔겠다 이제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신인님께서 거기에 이제 10원도 깎지 않고 바로 25억을 이제 은행 돈이죠. 이제 빌려가지고 워낙 신용이 좋으시니까 뭐 단 한 번도 이제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것은 한 번도 이제 이자를 이렇게 날짜를 넘겨가지고 내신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김장원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화요 대담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인수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남대문처럼 그렇게 큰 기와집을 그게 남대문과 같은 것을 꼭 그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인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10분 만에 딱 그려놓은 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내가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고 그 남대문처럼 생긴데 그 위에는 이제 커피숍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걸어서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하늘궁에 와도 될 만한 거리거든요. 그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보면은 그 경치가 이제 하늘궁 전체가 거기에서 보면은 다 보인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신인님께서도 그곳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망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경기도에 있는 또 이제 서울 경기도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백궁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 25억이 아니라 뭐 250억을 준다 하더라도 빨리 매입해라. 이제 그렇게 어떤 말씀이 이제 그 음성을 이제 하셨고 백궁에서 결정이 되고 신인님께서는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 이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요 204번지에 있는 맨 처음 기와집 저기 이제 하늘궁 저 터를 매입하는 과정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신인님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명상에 잠기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2000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 아니면은 2015년쯤에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 하늘궁에 신인님께서 입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2016년 그때 3월달인가 5월달에 2016년 5월달에 하늘궁 1회가 있었다고. 그때 내가 1회
올까 말까 항상 뭐 하다가 결국 1회 때는 내가 못 오고 11회 때인가 그때 왔어요. 그때가 2016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14년 아니면은 2015년쯤 되는가 봐요. 그때 시린님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명상에 잠겼는데 이제 눈앞에 울울창창한 이제 이런 그 숲이 우거진 곳이 이제 눈앞에 계속 보이시더라 그래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똑같은 장면을 이제 5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라는 뜻인갑다. 이제 그렇게 알고 귀갓집에 이제 가셔야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저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제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고인이 되신 그 김기상 고분님의 돈을 좀 빌려 가지고 저것을 매입을 하셨죠. 거기 이제 처음 시작인데 그때도 어떤 하늘에서 어떤 백궁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 하늘 펜션 저 돌고개 입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하늘 펜션을 이제 인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인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셨습니다. 10억짜리를 25억을 주고 단 10원도 깎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성벽 사는데 필요한 돌 같은 거는 지금 다 알아보고 뭐 그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합니다. 참 이게 올 때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돌산은 이미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평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유엔 봉사 지금 총재님께서 백선엽 장군님과 그리고 그 이수성 국무총리 그리고 이인재 국회의원을 이어서 지금 한국 유엔 봉사단 이제 총재님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명함이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정정하는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엔 봉사단 그 이사장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그 직원 한 몇 분하고 그래 같이 오셔가지고 명함 정정식을 하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 한국 유엔 봉사단 그 이사장님, 총재님은 허경영 총재님이고 그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주위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보기에는 이제 사이비 종교인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회원님들, 우리 이제 지지자님들, 회원님들 위주로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좀 행사를 이제 가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늘공 요 터에서 수천 명을 이제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명실공히 또 신인님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이시니까, 이거는 총재님이니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서 알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지금 교회 나가시는 교인들, 집사나 장로님들, 권사나 이런 분들 앞에 우리가 바로 대놓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진짜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그 니체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그 뭐 김용옥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예수가 오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제대로 신앙을 하는 그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은 예수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같으세요. 맞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내 지금 오늘 저기 신인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님께서 예. 그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오늘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국 유엔 봉사단 그 관련되는 분 모여가지고 이제 허경영 그래서 총재님을 회의를 널리 하고, 알린다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의도 하고. 예. 그거 내가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한다고요. 잘하시죠. 그리고 하늘 펜션 저걸 이제 인수했다는 거, 예, 예. 네,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지. 예. 거기 이제 하늘에서 백궁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분이 주무시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단 10원도 안 갚고 10억짜리를 25억에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눈치채고 아. 구호거를 줘야 아니, 되는데 구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 눈치가 없다니까. 예. 포장이 잘 됐구만. 예. 그럼 그때 안 팔면 돈 되나 그죠? 키우면 뭐 되나? 예. 신인님께서는 안 깎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 사람 처음부터 기분 좋게 하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찬양하세요. 예. 우리 조윤한 양산 위원장님. 참. 하여튼 일반 목사님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 참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고 때가 안 되면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하여튼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께서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런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진감래라고 지극한 고통 끝에 이제 열매가 맺힌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인료 강의가 되니까 이제 최선우 진희님하고 조성리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우 진희님은 내가 우리 인사를 하실 입장이 안 돼서 못했고, 조성리님은 이제 서로 알고 지내니까, 그리고 내가 이현범 선생님이죠. 이현범 개감유로 연구가께서 이제 2023년 원래 5월 21일 5월 달에 이제 절기가 입하하고 소만이 있는데 소만일이에요. 소만일 새벽 1시에 지구축이 정립이 된다고 그분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인님께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카톡에 올렸는데 보셨느냐,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번이 밀려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질문해서 되겠느냐고, 혹시 이제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에 신임님께서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회자가 잘 걸러야 된다. 아무리 이제 질문지를 미리 보이지 않고 질문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사회자가 걸러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질문을 신인님께 해가지고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좀 이렇게 염려를 좀 했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구가 이제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립은 되죠. 그러니까 천해명, 명왕성이 이제 멀어져 감으로써 지금 현재 지구축이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정력의 시대가 되면은 이 지구가 타원형 궤도에서 정원형 궤도로 움직이게 되고 지구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서게 된단 말이야. 바로 서게 되면은 그 달력을 우리가 이제 해마다 달력을 바꾸지 않습니까? 한 해가 끝나고 나면 12월 달 되면은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또 1월 달이 되면은 새로운 달력을 서게 되는데 정력 시대가 되면은 달력을 계속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음력, 양력이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쓰던 달력을 올해 서게 되고 올해 쓰던 달력이 내년에도 서게 되고 3년 뒤에도 서게 되고 5년 뒤에도 서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력 장사는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예,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그 그림은 또 바꿀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똑같아요. 작년 이맘때 1년이다 그러면 올해도 1년이에요. 그리고 1년이 360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초생달, 뭐 상현달, 금음달, 뭐 하연달 이런 것이 없고 노상 이제 보름달만 뜨게 되는 그런 게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구축이 정립이 이제 바로 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바다 곁에 있는 도시들은 뭐 도시가 전부 다 이제 물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해 쪽은 별 영향이 좀 적다고 그래요. 서해 쪽은 오히려 이제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타는 선임 말이 그래요. 뭐 그런데 저기 남해안하고 동해안은 피가 크단 말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한 34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뭐 건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만 하더라도 말이야. 그거는 해운대는 바로 바다 옆이거든. 송도도 그렇고 지구축이 바로 설 때에 그 참 진짜 쓰나미나 이런 것이 밀어닥치면은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시 전체가 바닷속으로 쑥 잠긴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그런 것이 이제 따르는 것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었을 때에 그게 바로 서게 되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막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앞으로 90일 이내로 일어날지 내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언젠간 일어나도 일어나는데 내 사견으로는 신인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또 우리 황제로 등극을 하시고 또 아시아 통일을 뭐 조만간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으로 보거든요. 아시아 통일을. 그리고 2030년에 세계 통일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심판하고 제도하는 과정에서 지구축이 정립되지 않을까. 신인님의 이제 말씀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감 유력을 연구하시는 이현범님께서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한문에는 박학다식학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주장이 그대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인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지금 현재 지구축이 원래 정립된다는 것은 내 같은 경우는 좀 믿을 수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신인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계 통일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신인님의 8가지 생애 8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첫째가 이제 하백이고 백궁에서 내려오는 단계, 두 번째가 이제 탁태죠. 어머님의 이제 조자 개자 식자 어머님의 이제 뱃속으로 이제 자궁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10달 뒤에 이제 강탄을 하시죠. 강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일 단계가 있고 지금은 이제 강탄하셔가지고 통일의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죠. 심판 다음에 제도라고. 제도 다음에 낙원이고 그 다음에 성백이고 백궁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단계인데 제도하는 단계에서 지구축이 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세계 통일이 앞으로는 한 7년 뒤에 세계 통일이 되고 뭐 심판하고 제도하는 과정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현범님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뭐 주장을 하는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신인님의 고견이 어떻는가를 내가 물어보았는데, 질문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좀 이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영상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볼 때에 하늘궁이 이제 지금 완공이 되어야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9월 달에 신인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하늘궁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건립하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비용이 1,000억, 한 5천억 정도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데 대충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지자님들의 그 푼돈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가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짓는 것이야 뭐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짓기야 짓죠. 후쿠시마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100조 원이 들어오면은 뭐 간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일본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보더라고요. 그 무슨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100조 원이란 돈이 지출되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뭐 이런 말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하늘궁을 국가 예산으로서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렇게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되는 과정에서 10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이렇게 다 주고 말이에요. 국민배당금 이렇게 딱딱 주고, 그리고 33가지 공약 팍팍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국민들이 체중이 쑥쑥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고 되고, 정말 그 뭐 100% 아니라 1000%, 1000%의 열나바와 같은 그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 예산으로 짓든지 말든지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대통령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내 개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뭐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6, 7년 전에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이 이렇게 우리 눈안에 펼쳐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뭐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뭐 진짜 정말 이렇게 천지개벽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은 하늘궁, 수목원도 있고, 저 밑에 있는 그 힐링궁, 그 밑에 이제 알렉스 모텔,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페륜, 파인힐, 그 뒤에 이제 땅을 다 이번에 인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못하는 거예요. 신인님께서 참 진짜 그 안티들이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그것이 또 상극이니까 고마울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천신만고를 겪으시면서 이제 좋은 일이 이제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궁 건립은 신인님께서, 나는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짓는 거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게 완공이 될지, 그는 또 뭐 반신반의, 이제 긴가민가 이렇게 이런 말도 들어오고 저런 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르지에죠. 저기 이제 옛날 말하면 터키에 그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한 5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지진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 라나 방송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터키에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는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터키에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말을 안 들었다고,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지진을 일으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2011년인가 그때 이제 그 후쿠시마 앞에 이제 그
그 오염된 거, 그때 이제 쓰나미가 몰아친 것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작품이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이번에도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이런 것은 뭐 긴가민가 하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이제 막 이렇게 관망을 하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저게 어떤 분이 카톡에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것이 뭐야, 이 터키 국영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우리나라로 치면 KBS 방송국이에요. 거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다 보여줬다 그래요. 그 영어로 투르지 그러니까 터키 말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대충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저기 아들의 노코놈이라고 그 저기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 먹잖아요. 피를 뽑아가 먹고 이러니까 어린애들이 피를 뽑히니까 눈이 이제 새카맣게 되는 거, 그런 장면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저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여왕, 그리고 영국 여왕의 이제 남편 필립 공,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방송을 했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도가 정말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NN이라든지 M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기 미국 언론이 바로 서는 하나의 그 과정이 아닐까 이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반갑습니다. 우리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것을 대강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저 뒤에도, 저 뒤에 건물도 인수를 하셨네. 하늘궁 영빈관으로 해가지고. 이야, 참, 대단하시다. 이야, 저 뒤에도 인수하셨네. 저 뒤에 건물이 하늘궁 영빈관으로 이제 인수를 하셨고. 그렇네. 참, 그 세금 50% 내면서, 매일 이렇게 무료 급식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 하늘궁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 있습니다. 나 저기 영빈관 생긴 건 오늘 처음 봤네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내 눈에 오늘 처음 보여. 자주 오시네. 예. 저기는 그럼 누가 지금 관리를 하십니까? 네. 예. 저 건너편에 하늘궁 영빈관이 이렇게 보이네. 아유, 반갑습니다. 왜 팔을 다쳤었어? 예. 아이고, 참말로. 애가 왜 그래? 아이고. 아휴. 아유,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이제 국내 정세를 엄청 내가 세밀하게 잘 살피고 있거든요. 예. 하루에 신인님 말씀보다도 신인님 말씀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듣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 논평하는 사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거는 내 사견인데, 반갑습니다. 잘하면 원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 평론을 최고 잘하는 사람들만 듣거든요. 근데 잘하면 원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 정부가 지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잘하면 원래 될 것 같더라고요. 정광석화처럼 아이고 오늘 그 하늘 펜션 그 인수하셨다 그러대. 아유 참 그것도 뭐 백궁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바로 주무시는 분을 깨워가지고 10억짜리를 25억에 달랬는데 10원도 안 깎고 그렇게 사셨다 그러잖아요. 아유. 박경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 많죠. 아렉스도 그 진짜. 예. 너무 기뻐요. 그치, 그 펜션하고. 100만 병 확보됐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실망하시나요? 예. 수천 명이 여기서 이제 실방이 아니고 저기 이제 유튜브 찍고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야지. 내가 지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실방은 못 하고 있어요. 나는 뭐 구독해달라 말을 일절 안 하니까 뭐 그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 1000명 곧 다 될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면 아니 어디 그 구독자가 그렇게 없다 예. 그러시면서 예. 한번 우리 여기 한번 말씀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성기입니다. 네. 무슨 채널이죠? 뭐 그런 채널이 성기입니다. 성기. 예. 아니. 김성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승기? 예. 아, 승기 TV? 뭐 예. 승기? 거기에 텔레비에 보면은 2023 김성기 치면 나와요. 네. 예. 근데 내가 뭐 구독해달라 이런 말은 못하니까 나는 뭐 별 성의 없이 하니까. 예, 여러분 승기 TV. 예. 예. 2023 김성기. 김성기. 예. 그러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다 돼가는데 1000명 되면 이제 실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전에는 우리가 그 유튜브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은 전에는 요 밑에서 이 길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길이 있어가지고 딱 해놨는데 지금은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전혀 틀려요. 그때하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진상을 실체를 오늘 터키 트르지에 국영 방송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내 정치도 지금 변희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곧 나설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뭐 감옥 가는 것도 너무 방탄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생각 말씀은 다 맞죠. 이거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뭐 깜빵에 넣으려고 조금 계속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내각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원을 50명을 더 늘리겠다 하잖아요. 지금 300명인데 350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각제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한다. 이제 이런데 지금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150명이 거의 다 돼가요. 국민의힘당 거의 한 100여 명하고 나머지 뭐 그 민주당에서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되면은 자기들 뭐 어원수 노리는데요. 뭐 그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면은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실업자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뭐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제 가장 이재명은 대통령제를 선호를 하니까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씨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가 없는 사람이 K미르재단, 이것이 이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그때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그때 그분이 이제 지금의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그 전에는 사람들이 검사로 있었을 때에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위정 교사를 했고 이것은 엄연한 팩트예요. 그거는 이제 최순실 태블릿이 절대 아니에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고 하나는 그 최서원의 비서의 이제 그 태블릿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최서원 거라고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것이 뚜렷하게 이제 포렌식을 검정을 거쳐가지고 그 위정교사 했다는 거, 조작했다는 것이 다 밝혀진 상태라고. 그것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마치 지금 불로유 이걸 가지고 KBS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리게 되면은 아마 그 대한민국의 우유가 다 동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KBS 국영방송에 이런 데서는 아직 보도를 못하고 있듯이,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이것을 알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합니다. 2017년 3월 1일 날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당하게 부당하게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탄핵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집회가 그 당시에 태극기 세력이 한 7, 8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저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어떠한 그 운이 다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백이야 삼대락이라고. 그 자유당 말기에 이기붕이를 그냥 부통령 만들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부정선거도 하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운이 다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내가 18여화원을 이야기를 못했는데 18여화원 다음에는 천억을내거든요. 그래서 천억을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박혀있는 사실이라고. 이것은 아무리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완전히 이것을 뜯어고치 가지고 180도 곱하기 180도 이렇게 완전 뜯어고치 가지고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딱 중앙에 있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지지자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가장 복 받으신 분들이죠. 앞으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아련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가지고 아련하는 것도 저 10,000명 정도가 있는 데서 멀리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안아보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만하겠습니다.